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그러니까 손절 없이 그냥 조금 묵힐 종목 두 개랑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지지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나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분석이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일단 삼성중공업을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차트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굉장히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너무 많이. 추세선을 거보면 장기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들 흔히 말하는 이제 덴저라 그러죠. 덴저가 이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박스권을 한번 줬다가 일로 잠깐의 상승을 보였다가 하락 추세 주다가 다시 박스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내려온 기간에 비해서 조금, 그러니까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다진 부분이 조금 길이가 좀 짧긴 해요. 내려온 거에 비해서 바닥 다지는 길이가 좀 짧긴 한데, 그래도 그냥 하나 두 개씩 그냥 조금 여윳돈 있으실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롯데손해보험을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이제 위로 올라가는 저항이 이제 굉장히 크게 본 겁니다. 크게 이렇게 있긴 한데, 일단 여기는 깼어요. 여기는 이쪽은 넘어간 것 같고요. 지금 저점이 여기니까요. 넘어간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여기를, 이 라인, 여기 볼린저 밴드 이렇게 꼭지점 생긴 데 있잖아요. 이 라인을 보러 가는 겁니다. 이 라인. 그럼 이거를 이제 차트를 좀 넓게 보겠습니다. 넓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냥 돈 생기실 때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10,000원 이하면 그냥 꾸준히 모아 가시면 돼요. 요거 이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추세선은 이제 FM대로 긋는 방식은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전저점이 있으면, 꼬리가 달려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선물 매매를 이제 지금 이제 전업하는 게 아니라 잠깐 하는데요. 추세선 긋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맨 꼬다리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틱 차트를 볼 때 이런 식으로 긋고요. 이제 일봉 차트나 분 차트를 볼 때 꼬리가 있으면 꼬리의 중간을 잡는 겁니다. 꼬리의 중간. 이 양봉이 있으니까 이 음봉을 꼬리라고 보거든요. 꼬리.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렇게 맨 처음에 나오는 선이 어디냐면요. 요거 지워들고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선이 어디냐면, 지금 이 마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나오는 선은 이 현재가 마디에 저점을 긋거나, 아니면은 여기 올라간 고점 마디에 저점을 긋는 거예요. 이 마디에. 이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첫선 긋는 FM입니다. 추세선 긋는 FM. 요 꼬리의 중간이라, 음봉도 꼬리라고 친다고 했잖아요. 옆에 양봉이 있으면. 그럼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꼬리니까 꼬리의 중간을 긋는 거예요. 꼬리의 중간을. 여기 꼬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음봉의 꼬리의 중간을 긋는 거예요. 중간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21선하고 관련된 양봉. 21선하고 관련된 양봉을 찾아보세요. 이게 21선이잖아요. 요거랑 관련된 양봉이 인 거잖아요. 인 거. 여기 인 거잖아요. 날짜로 보면 1월 4일 거. 1월 4일 거 양봉의 시가를 지나가는 선을 이렇게 하나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추세선은 3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3개. 그 다음에 전저점하고 관련된 선. 이렇게 3개가 나와서 요 맨 위에서 놓을 때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부분에서. 추세선 맨 위에 선에서 놓을 때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 선이요? 맨 첫 번째 선 위에서 놓을 때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아직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에서 놓을 때는 약간 좀 그냥 룰루랄라 하는 식으로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이 선을 깨지 않으면. 근데 이제 이 선을 이렇게 깨고 이렇게 음봉이 내려오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오면 긴장을 하셔야 돼요. 이 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 반등을 줄 때 여기를 깨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걸 깨고 올라가기가, 이 선을. 이게 굉장히 지지선이 되거든요. 이게 아니 저항선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면 이제 추세선 맨 밑단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추세대를 갖고 이제 상승 추세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이 이렇게 하나, 여기 이제 21선 돌파 양봉 하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마디에 저점, 이렇게 선이 이제 항상 3개 나오게 됐습니다. 3개. 그래서 이 위에서 놓을 때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계속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조금 보셔야 되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일단 무조건 손절을 치세요. 손절을 치셨다가 내려왔다가 붙을 때 사지 마시고 이걸 돌파할 때 사셔야 돼요. 이 맨 끝선은 돌파할 때 사시거나 이렇게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일단 깨시면 손절을 치세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 선을 깨면 이 선까지 내려올라 그럴 거예요. 이 선까지 내려오면 이렇게 반등을 줄 때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선 부닥치고 이렇게 양봉이 뜰 때, 아니면 이 선마저도 깨고 내려가면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하락 추세로.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뭐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길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속된 말로 해서 이게 상승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마디에 비하면, 아니 하나 더 있겠네요. 이마디에 비하면 이거 상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면 여기 저점 하나 있고 여기 전저 이렇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쭉 모아 가시다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를 때리러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를 안 때리고 이 전저는 좀 가까우니까 그렇고, 이 전저만 때리러 간다 그래도 지금 주가에서 거의 100%를 먹는 거예요. 100%를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쭉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여윳돈 조금씩 있으면 한꺼번에 많이 사시지 마시고,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물론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한 6개월에서 한 길게 가면 한 8개월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네요. 추적거리다 보니까. 이제 항공우주, 얘도 일단 모아 나가는 주식이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제 요 갭을 매크로 갈 거예요. 요 갭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주식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우상향. 상패가 되지 않는 이상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갭은 메꾸지
메꾸지 않고 갈 수 있을 망정 상승 갭은 메꾸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갭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 갭은 안 메꾸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락 갭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향이기 때문에 주식은 하락 갭은 반드시 메꿉니다. 상패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게 이제 주식의 격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한국우주가 이 떨어진 게 그 뭐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훅 하고 빠진 거거든요, 작년에. 근데 모든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지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찔끔찔끔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 이거는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이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 지금 요 목표치를 차고 지금 밑으로 이제 반락을 주는 형태인데요. 현재로선 이 추세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반락이라고 보는 건데, 그럼 이제 어디를 깨지 말아야 되냐면 댕고 라인을 깨지 않으면 돼요. 이 추세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 댕고 라인만 깨지 않으면 이거는 위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 쉽게 얘기하면 목표치가 45,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45,000원. 45,000원이요. 그리고 이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 쭉 줄여서 보시면 이거 아직 이 전고점이 10만원이에요. 아직 올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기간 조정을 거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옆으로 좀 횡보를 좀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제 가격 조정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기간 조정이라 그래요. 시간을. 근데 기간 조정이 좀 짧긴 하거든요. 좀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갭이 있어서 요 갭을 한번 매끌어 갔다가 밀릴 것 같아요. 밀리면 이제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두셨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준 상태에서 여기는 바로 여기 갭을 메꾸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기간 조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좀 줘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 추세선만 깨지 않으면 요 갭을 메꾸러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한미사이언스거든요. 한미사이언스. 얘는 쉽게 보시면 이제 수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렴. 이렇게 갖고 단기 추세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빠진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렴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댕고 라인이 깨지면 일단 조금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으면 여기 올라가는 하락 추세, 이제 상승 추세선이요. 그러면 추세대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은 각도로 긋게 되면. 근데 요거는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못 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하고 여기, 그러니까 요 전저점하고 요 댕고점을 이은 라인, 요 라인을 깨지 않거나 아니면 이 추세선, 그러니까 여기는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추세선 라인하고 여기 된 저 라인 아니면 여기 조금, 근데 이게 금액이 전저점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댕고랑 어차피 전저에서 손실 때리는 거랑 뭐 된저에서 손실 때리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수적으로 진짜 나 이 주식 들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전저점 라인, 이 추세선이 깨져도 여기 왔다가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반등 못하고 뭐 이렇게 찌그덩거리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목표치 요거랑 같은 마디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보면 이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이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모아 나가시면 돼요. 여기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 추세선하고 어차피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요 겹치는 이 추세선 라인하고 여기 하나, 아니면 여기 전저점 라인에서 최소한 모아 나가시면, 만약에 1대1대1로 비율로 만약에 모아 나가시면 이게 암만 떨어진다고 해도 이 본전은 갈 수 있어요. 본전. 몸목대로 본전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식으로 해서 나오시면, 분할 매수식으로 해서 매수하시면 이 본전 라인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저점을 깨지지 않는 한 이 목표치를 때리러 갈 거예요. 이만큼 올라온 만큼 이만큼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종목 다 말씀드렸죠. 세 종목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게 보시면, 차트를 이렇게 몇 년치를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 이 어떤 이런, 그러니까 추세가, 큰 추세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추세 속에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냥 쉽게 이렇게 그려보시다 보면, 이거 너무 꼬리가 기네요. 이렇게 큰 추세를 그리다 보면 큰 추세인데 이거 지금 벗긴 거잖아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위로 이렇게 벗겼잖아요. 지금까지 때리지는 못했는데 벗겼으면, 이 벗긴 그러니까 벗겼을 때 이 댕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점마저 벗겨버리면 더 위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표치를 주면 이 고점을 벗기는 거잖아요. 이 고점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될 거예요. 한 번에 올라가도 여기 한 번은 부닥쳤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기를 벗기면 다시 이게 지지선이 되지 않습니까? 저항선이. 그럼 이렇게 눌렸을 때 이제 이게 한 번에 올라가면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이게 올라가다가 만약에 여기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2차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이렇게 더 내려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 후 이렇게 쌍바닥은 전고점 돌파를 해야지만 새로운 마디가 열리면서 위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주식시장이 나빠진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전체적인 거고요.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제 보셔야죠. 이것도 뭐 한미사이언스도 그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은 아닌데요. 지금 거래량도 없고, 거래량 슬슬 이제 여기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 라인 전전화된고, 그 다음에 맨 전저점, 이 마디의 전저점을 깨지 않는 한 이거는 목표치까지 찍으러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은 대충 한 2달 안에 이 목표치 찍으러 가겠네요. 그럼 한 20% 정도 먹겠네요. 20%. 만약 8만원대 초반대에 사신다면.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